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본한테 방위비를 3%까지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전통 갑옷인가요? 이런 것까지 막 선물로 주고 자기네들이 막 제안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뒤통수 맞았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아무래도 일본은 좋았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돈 내라 뭐 그거죠. 뭐 이건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걸 보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반응이 나오는 게. 일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본한테 그 방위비를 3%까지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단칼에 방위비는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5%까지 얘기하면서 올려라 얘기를 했는데 또 이시바가 똑같이 야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라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아베 전 총리하고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굴욕 외교 좀 이러한 얘기 나왔잖아요. 골프를 치면서 막 굴러 떨어지면서 트럼프 1기 때 그런 외교 정책 펼치고 좀 굉장히 좀 저자세로 외교를 펼쳤는데 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좀 강경한 그런 모습으로 트럼프 2기를 대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퍼주다시피 했으니까 굉장히 저자세로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러한 게 통한 거고 이시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선물 주고 일본의 전통 갑옷인가요? 뭐 이런 거 굉장히 비싼 거 이런 것까지 막 선물로 주고 자기네들이 막 제안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게 제로가 됐잖아요. 좀 이거는 뭐 트럼프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는 기분이 상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7월 달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정말 어설프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다 하면 자민당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자민당이 계속 선거에 대패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중의원 선거 때도 자민당이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6월 달에는 도쿄에서 도쿄 도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하고 좀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의원 선거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협상이 실패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참의원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시바 같은 경우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아베 총리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겠죠. 아베 총리는 저자세 외교 계속하고 그랬는데 좀 그러한 부분에서 비교가 되겠죠. 이시바 총리는 이제 강경하게 대하겠다. 동맹이라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베 총리하고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죠. 자립은 불가능한 거고 이제 방위비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3.5%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방위비를 3.5% 지금 당장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키시다 총리가 되자마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방위비를 2%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방위비가 1%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2배로 올린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2%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방위비를 2%까지 올려서 정말 그 엉뚱한 곳에서 막 돈을 끌어다가 방위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복지비로 사용을 해야 될 돈을 방위비로 쓴다던가. 또 일본에는 좀 황당한 세금들이 있는데 부흥세라는 게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그 후쿠시마를 부흥시킨다라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는데 부흥세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후쿠시마 부흥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부흥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사용되는 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해인가 작년인가에 이 부흥세의 일부를 방위비로 사용을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뭐 거의 대부분이 방위비로 사용이 되겠죠. 뭐 이 정도로 지금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방위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3.5%를 맞춘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마찰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아무래도 일본은 좋았죠. 일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죠. 특히 오바마 때. 오바마 때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강제로 막 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위안부 합의. 오바마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야, 니네 합의해라.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역사적인 부분 막 해결을 해라. 막 이러한 얘기 나왔고 바이든 때도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랬는데 뭐 트럼프 때는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좀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김정은이 직접 만나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베를 잘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베는 그 밑에 잘 기어 들어가서 좀 어떻게 구룡 외교를 잘 한 거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 잘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아서 좀 어떻게 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원하는 거를 일본이 좀 많이 내줬고 좀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같은 경우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좀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제 미국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그러한 외교를 펼쳤던 거고 이시바 같은 경우는 자민당에서도 비주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성향이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거는 아베하고 이시바하고 성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한테 강하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좀 강하게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바는 좀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는 이야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비를 올려라 뭐 이러한 얘기에 단칼에 거절을 했으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좀 이시바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시바와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비슷하다. 잘 통한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 얘기가 되겠죠. 이시바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저지른 전범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전쟁 범죄에 대해서 뭐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했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한국 쪽에 유리하게 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냐. 좀 뭐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의 그 지지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독특한 게 거의 10년 가까이 일본에서
일본 총리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1위가 이시바 총리가 항상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리가 되고 나니까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탄생이 되면은 일본 언론에서 좀 좋은 기사를 냅니다. 총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사를 내게 되는데 이시바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되자마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일본 언론의 영향에 의해서 지지율도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낮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국익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트럼프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좀 우리 국익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국익을 가장 우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본하고 협력해서 좋은 부분도 있죠.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뭐 이러한 부분은 협력 잘하고, 또 민간 교류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할 거는 역사적인 부분, 일본의 전쟁 범죄, 일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영토 문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영토 부분에서는 일본에서는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라도 영토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독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시바나 뭐 다른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